인사 발표 때처럼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많은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검장 보임 당시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는데 이번 역시 수사외압 폭로의 당사자인 백혜룡 경정이 공정성 의심을 제기한 그 수사팀 중간에 합류해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아니냐는 등의 걱정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 백혜룡 경정과 친하니 지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내부의 실상을 폭로해온 임지검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7일 내부 고발자인 백경정을 동부지검으로 초청해 면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우려와 수사팀에 대한 우려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잘 감당할 테니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범인들을 조사하던 중에 이들이 7, 8개월 전에도 수차례 입국했던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여죄를 추궁하던 수사팀은 믿기 힘든 얘기를 듣게 됩니다. 팔과 다리, 복부에 필로폰 4kg를 부착을 하고 들어왔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인천세관 직원들이 관복을 입은 상태에서 마중을 나와서 검색대 사이로 빼내줬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행태를 한번 보면은 그냥 넘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세관이 보면 연관이 또 돼 있을 가능성이 또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세관이 진짜 연관이 됐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두 여성은 마약을 몸에 붙이고 말레이시아에서부터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2023년 1월 26일 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위나와 캐린스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마약 조직의 안가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얇게 펴놓은 마약을 몸에 붙이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When they were wrapping the drugs around my stomach and thighs, one person was sticking the drugs onto me while another was wrapping tape around them. 조직원들은 마약이 흘러나오지 않게 또 체온으로부터 마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마약을 테이프로 여러 번 몸에 밀착해 조여 붙였다고 합니다. 그 후 조직원들은 미리 준비해둔 패딩 점퍼를 나눠 입힌 다음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는 이유를 묻자 그들의 사진을 한국 세관 측에 보내고 세관 직원 사진을 받아서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老大说什么都不用担心到了韩国韩国海关会自己看着办形式的可以放心出去 그리고 캐린스와 위나는 아지트를 나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다른 일행과 패스트 트랙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두 사람. 배랑 허벅지랑 거기다 이제 펴서 이제 꽁꽁 이렇게 테이프로 표시 안 나게 꽉 짜맨다고 하니까 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다. 그렇게 약 7시간을 비행한 끝에 두 여성은 1월 27일 오전 7시 4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검역대를 거쳐 법무부의 입국 심사를 받은 다음 세관 직원의 도움으로 마약을 걸리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온 후 서울 명동으로 이동해 한국 총책에게 마약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9일 수사팀은 여성들이 한국 조직의 총책에게 마약을 전달했다는 명동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 머물렀다는 호텔에 찾아가 숙박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호텔 두 군데를 확인을 했고 그곳에서 실제로 이들이 숙박했던 사실 확인했고 한국 총책을 만났다는 이동 경로도 따라가 봤습니다. 한국 보스가 호텔에서 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골목에 차량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차량이 벤틀리였다고 해요. 比一般的轿车要长一些顶部是灰色双色的我用眼神示意后他为我打开了后备箱我把4袋毒品放了进去当我看车尾时发现这是一辆保险杠为方形的新款宾利 여성 중 한 명은 그날 본 차종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个人都戴着口罩男的留着寸头穿着西装
女的大概是20多快30的样子，很漂亮。 마약 24kg을 한국 총책에게 전달했다는 두 사람. 就我们就在他的那边就把东西破掉，给那个甘丽的老板。 전투기에 건네주고 그 시간이 몇 시야? 9点多10点。 노술미 굉장히 좋고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확인해 보니까 다 있어요. 그렇다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천공항을 통과했다는 이들의 진술 또한 사실일까? 그러니까 그런 진술이 나오면 내 생각이 맞는지 2차, 3차 계속 검증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객관성이라든지 신빙성을 담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담보할 만한 것들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겠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 공항 현장 검증은 9월, 11월에 걸쳐 총 5차례 진행됐습니다. 9월에는 구치소에 각각 수감 중이던 위나와 캐린스가 교도관과 함께 출정 나와 현장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11월에는 리고화라는 남성도 현장 검증에 참여했는데요. 그는 1월 27일에 위나와 캐린스와 함께 입국하고 또다시 마약 밀수를 하다 검거된 사람입니다. 비행기에 내려 입국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재현하며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위나는 테이프로 마약을 칭칭 감은 종아리에 피가 나서 걷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걸어와 검역소를 각각 지나고 이후에 다다른 곳은 법무부의 입국심사대. 그때 당시에 자기가 나갔던 게이트가 몇 번인지 한번 서보세요. 我是5号。我是6号。 순조롭게 입국심사를 통과한 일행. 캐린스에 따르면 자신이 입국심사를 받은 후 밖으로 걸어 나오니 세관 직원 2명이 서 있었는데 1명이 자기 쪽으로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세관 직원이 어떤 말을 하던가요? 穿着制服问我是不是从马来西亚来的。 A customs officer noticed me and seemed to recognize me. He was in uniform. 그러고는 세관들이 앞장서 일행을 안내해 1층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날 일행이 타고 온 항공기 승객들은 일제 검역 대상이었는데요. 일제 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이 해당 편 승객들을 검역구역 한쪽으로 몰아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세관 직원의 안내로 검역을 받지 않고 나왔다는 것이 가능할까? 고객의 인원을 다 숫자를 세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개방된 공간에서 세관의 도움을 받아 세관구역을 빠져나왔다면 사람들의 눈에 띄진 않았을까? 세관 직원이 나가 지인들을 검사 없이 세관구역에서 통과해주는 것을 의전이라 해요. 보통 계장이나 과장이 나가는데 별의별 의전을 다 해요. 신혼여행으로 들어올 때 혹시 걸렸나 싶으면 알아봐주기도 하고 검사 대상자로 떠 있으면 검사를 안 하고 검사 결과 이상 없다고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 딸이냐며 묻곤 그냥 보내기도 하고요. 저희가 안쪽에서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얼마나 근무를 철저히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거기는 세관 직원들만의 구역이에요. 특혜가 엄청 많죠. 이에 대해 관세청은 사적 의전은 금지돼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관이 사적 의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촌 여동생을 에스코트해서 보안구역 내를 출입한 사실 있죠? 사촌 동생이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요. 입국하고. 그러니까 밖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내보낼 때는 정인이 동행했다 이 말씀이죠? 네. 그게 위법인 건 몰랐습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중 나갔을 때 근무 중이었어요? 비번이었어요? 비번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거죠? 네, 맞습니다. 범행 당일에 세관 직원들의 안내로 검역구역이 아닌 세관구역에서 검사를 받게 됐다는 일행. 通过了4号通道。我从5号过去的。 그런데 리고화가 검색대를 지날 때 당황해서 레일 위에 캐리어를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실수해서 우리가 다 검거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숨이 멎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초긴장 상태였고 그 상황에 직면해서 두 사람 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고 안경을 썼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머리 형태, 이마의 주름까지도 다 기억이 난다. 그들의 얼굴이 각인이 되었다. 긴장한 리고화를 보고 세관 직원이 웃으며 그냥 가라는 제스처를 했다는데요. 他说不需要检查，让我直接出去。 그렇게 리고화는 마약을 걸리지 않고 세관 구역을 통과해 여행객들과 함께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부터 필로폰 24kg을 한국으로 밀반입하는 데 성공한 운반책들. 다리가 아픈 위나만 빼고 5명이 모였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 결국 일행과 떨어지게 된 위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여행객들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I was worried the drugs around my legs might fall off while I was walking, and that they would get soaked in blood. But more than anything, I was afraid of getting separated from my group. 하지만 위나도 세관에게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A woman walked up to me and asked if I had anything to declare. I told her no, so she told me to follow the line for people with nothing to declare. I just went along with the crowd and walked out with them. 위나까지 인천공항을 모두 빠져나온 후 일행은 택시를 타고 명동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4kg의 마약을 각각 숨기고 세관의 도움을 받아 입국했다는 3명의 공통된 진술은 사실일까? 혹시 사전에 입을 맞춘 것은 아닐까? 이 사람이 외국의 그런 세관 직원의 수사 형태라든가 아니면 그 검역 형태를 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적발이 되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밀고 하자라는 작전을 사전에 모의한다는 건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가 본인들 말이 사실이 아니면 밝혀진다면 오히려 큰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적발됐을 때 이런 계획을 짜서 성공을 시키자라고 사전 모의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수사팀은 현장 검증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범행을 도와줬다는 세관 직원들을 특정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장 검증 당일과 그전 10일 동안 근무 중인 세관 직원들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CCTV 화면으로 근무자들, 현장 근무자들, 세관 근무자들을 쭉 보게 했죠. 쭉 확인을 시켰더니 어느 한순간 지목을 해내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랐죠. 백경정에 따르면 한 팀당 15명 정도로 이루어진 영상 속 수십 명의 세관 직원들 중 캐린스는 제1관 소속 A, B, C 3명이 도와줬다고 지목했습니다. 실제 범행 당일 해당 구역 담당은 1관이었습니다. 그 범인 식별 절차가 이제 쇼업 방식과 이제 라인업 방식이 있는데 뭐 쇼업 방식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너 그때 본 사람 맞냐라고 하면 보여주는 수사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생각이 오염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 방식과 유사하게 그냥 그 공항의 어떤 CCTV 상에 일하고 있는 세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누구냐 하고 찍으라고 했는데 특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저는 진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사팀은 1관 그리고 1관과 교대하는 6관의 직원 명부를 받아 캐린스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캐린스는 B와 C 그리고 CCTV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D와 E 2명을 더 지목했다고 하는데요. 수사팀은 명부에서 보이지 않는 A의 사진을 요청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명부에는 있지만 CCTV에서 보이지 않던 D와 E의 소재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이 역시 거부했습니다. 9월 현장 검증에서는 캐린스는 실물까지 확인한 A, B, C 그리고 사진으로만 본 D를 적극 조력자로 지목합니다. 11월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또 다른 공범 리고화도 A, B, C를 지목했습니다. 수사팀은 9월에 이어 11월에도 피의자들을 세관구역으로까지 데리고 가 직접 세관들을 지목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2층 입국 심사대부터 인솔을 한 사람이 있나요? 最那边的那位 A 某，我对那个人印象很深。站在中间的人 B 位于海关区域的4号安检台。没错，后边的 C 某是5号检查口。 리고화와 캐린스는 범행 당일 자신들을 안내해주고 세관 검색대를 통과시켜준 직원들을 지목했습니다. 이후 출장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던 D의 모습을 현장에서 본 피의자들은 D를 적극 조력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수사팀은 다른 곳으로 전출된 이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캐린스와 리고화에게 보여줬고 그들은 모두 이를 적극 조력자로 확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캐린스와 리고화는 실물을 확인한 A, B, C 그리고 동영상으로 확인한 이를 적극 조력자로 지목했습니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죠. 왜냐하면 확실하다, 100%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검색대는 정확히 몇 번이었고 검색대를 나가서 어떻게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만큼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긴 하죠. 수사팀의 현장 검증 결과에 대해 세관 직원들은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운반책들이 하는 진술 내용들이 약간 삼류 소설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 일은 없었겠다고 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관세청은 일행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처음에 조력자로 지목된 직원이 이후 다른 직원으로 바뀌었다는 것, 사진을 보고 주력 조력자로 지목된 D를 실물을 본 후에 주력 조력자에서 제외시키고 동영상으로 새롭게 본 E를 주력 조력자로 다시 지목한 것을 두고 진술이 번복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한 범행 당일 A는 휴가 중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혜룡 경정은 A와 대화를 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공항에 있었던 영상이 있나요? 영상이 있으면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드물거든요. 저 그날 관계 없습니다. 저 범행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그 자리에서 캐린스가 A에게 말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캐린스가 왜 나를 모른 척하느냐. 당신이 2층에서부터 나를 인솔해 준 사람인데 수긍을 하니까 답변을 못해요. 범행 당일 휴가였다는 A는 해당 시각에 집에 있었다며 휴대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수사팀은 핸드폰, 계좌, CCTV의 확인을 시도했는데요. 이때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검찰이 중요 영장 신청을 반려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영장이 막혔던 사안은 계좌 추적이었어요. 세관 직원들에 대한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하려고 계좌 관련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건 아예 청구가 안 됐고요. 이 계좌 추적은 무슨 난이도가 있는 그런 수사가 아니고 어찌 보면 기본적인 수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수사입니다. 관계가 너무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요. 왜냐하면 그 마약 사건이 적발된 경위가 확실하게 지금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 네. 그럼 세관이 관련돼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네. 세관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마약 반입에 협조를 했는지도 지금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관에서 마약을 이제 압수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 압수한 마약을 다 폐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규정상 보면. 근데 도대체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얼마만큼 압수했으며 그 압수한 마약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 왜 용사는 이 사안을 심각하다라고 판단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블랙박스예요. 이게 대통령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이 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대통령실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어찌돼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인물을 볼 수밖에 없는데 등장 인물을 보면 자 조병로라는 경무관이 있잖아요. 그 경무관도 전화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탁받고 움직인 그러니까. 근데 조병로에게 누가 부탁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연결고리가 조병로는 이종호와 연결이 돼 있고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와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만약 관심을 갖는다면 김건희 여사의 압박이나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죠. 네.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우연이야 이게?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래플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회사를 했던 이종호라는 이 2차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 네. 이 사람 입에서 김건희 이름도 나오고 조병로 이름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냄새는 나죠. 네. 근데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이 아직 충분치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래 언론이 이거 탐사해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유튜브 저널리즘 쪽에서 해야 되는데 네. 여긴 접근이 안 돼. 왜냐하면 출입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죠? 거기는 이미 기성 언론이 주도권을 쥐고 기득권으로 다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돼요. 그게 뭔가 제보자가 나오거나 제보자가 나와서 기성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 거기서 보도를 안 해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유튜브 저널리즘 쪽에서 불거져 나오면 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 뭔가 이상한 사건이다 이거는. 지금 아니 근데 관세청장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리고 조병로는 인천공항에서 그 근무를 했었고 관세청에서. 네, 세관에서 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자기가 전화했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관세청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죠. 예, 그럼 왜 그랬을까? 밑에 그냥 직원 한두 명이 했다면 그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끊어내잖아요, 대개는. 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언론사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 건은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무슨 정부입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인데 한동훈 입장 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야, 내가 사주면 네. 덮어야지. 아니 뭘 아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현실의 언론사 사주들은 다 덮는 거지 이거를. 아니지. 네. 너무 흥미롭잖아. 이거 영화 아니, 한 장면이에요. 영화 한 그게 장면. 아니라 이게 뭐 정의로움까지 갈 필요 없이 궁금하잖아. 너무 궁금하고 너무 흥미롭잖아.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사 사주들은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네. 자, 매불쇼가 탐사 취재 기자를 몇 명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사 사주들은 본인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을 먼저 생각해요. 이 부분을 만약에 캐고 파서 보도를 했을 경우에 내가 신문사와 방송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욱 씨는 모르겠어요. 정의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흥미로울 수 있지만 네.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정부 광고 받는데 방해가 되거나 정부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다른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정부 광고 이런 거 좀 어떻게 끊어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광고 효과도 없잖아 지금. 네. 이제 제 책 광고를 안 해요 신문 방송에. 왜냐하면 효과가 없어. 돈만 들지. 네.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부는 왜 신문 방송에 홍보를 계속하는 거야? 효과도 없는데. 차라리 매불쇼에 광고를 붙여. 이것도 웃기는 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되게 비슷하게 나눠줘요 매체별로. 근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매체한테 집중 지난번에 TV조선에 뭐 10억 원 문체부에서 뭐 그냥.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게 광고인데 아니. 홍보 효과가 없는데 광고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입니까? 왜냐하면 정권이 언론을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게 당근과 채찍이라고 얘기하는데 당근이 바로 광고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채찍은 심의고 심의와 광고를 통해서 언론사를 길들이는 거예요. MBC는 두들겨 패고 그렇죠. TV조선은 떠먹이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하고 거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언론을 다루는 거예요. 이 마약 밀수 도와준 세관은 처벌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7명이 입건된 상태고 복직했대 복직했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입건은 됐고 근데 지금 뭐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죠. 아니 세관이 가장 막아야 되는 게 이런 마약 밀수범인데 그게 이런 핵심이죠. 사람들을 도와주면 이거 아주 강력하게 처벌받을. 특히 이 정부에서는 박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신형 가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봐야 돼. 마약과의 전쟁 본인이 주창했잖아. 오바마 같은 정치인이라야 물어보지. 오바마 같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물어보는 거지. 한동훈한테 물으면 왜 저한테 묻습니까? 민주당에서 시키던가요? 이러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당연하죠. 한동훈 대표한테만큼은 얼마나 마약과의 전쟁을 맞아요. 입에 많이 올렸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당 너네들이 검수완박해서 마약 수사 못한다고 얼마나. 아니 이거는 기자가 묻기 전에 한동훈 대표 입장을 내야 돼.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 왜 그래? 마약 중독이 심각해요 대한민국이. 네. 청정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은 그러면 뭐 사실관계가 좀 더 밝혀지면 그때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덮지는 못해요 어차피. 그럴까요? 네. 근데 이게 최상병
정권에 비해서 언론 양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도 이거 지우지는 못해요. 이게 그럴까요? 이제 국정조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 이런 게 이제 10월 달에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냥 못 넘어갑니다. 어차피. 그러면서 하나를 더 지적하면 언론이 특정 이슈를 띄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조와 무시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미디어 프레이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강조라고 하는 건 언론사가 뭔가를 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슈를 만들어 버려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정적인 뭐 재판 얘기 뭐 이런 얘기. 그러나 무시는 뭐냐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완전히 보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